안녕하세요. 우리들이 함께했던 시간 MC를 맡게 된 안현주, 서재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더 고생스러웠잖아요. 재은쌤, 어떠셨나요? 누구나 약간 비슷할 텐데 저도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가 또 결국 목표로만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 할 수 있게 돼서 의미 있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생각하는 일이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MC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스몰스파크와 옹심이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함께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를 저랑 안윤 선생님이 함께 MC를 맡게 돼서 저는 되게 신나고 지금 뭔가 기대가 막 되는데, 안윤 선생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도 물론 신나고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린 무엇을 하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1년을 한번 쭉 되돌아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시청해보고 오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각 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활동에 직접 참여해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올 한 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옹심이와 스몰스파크 사업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다양한 활동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진 안에 추억들과 아름다운 여행 등등등등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우리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옹심이 스몰스파크 참여자분들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왜 이렇게 묘할까요? 이게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년 동안 그때그때 겪은 거랑 이렇게 한 번에 쭉 전체를 보는 게 느낌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코너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각 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직접 활동에 참여하셨던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삼성소리샘 복지관, 우리동작 자립생활센터에서
스몰스파크 사업 경과 보고를 드리며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스몰스파크 사업과 옹시민 사업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번에 스몰스파크 사업을 담당하게 된 사회복지사 송보근이라고 합니다. 스몰스파크 사업은 첫 번째로 기관 소개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 소개입니다. 참여자들이 어떠한 모임 활동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소개입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개인의 일상적 삶을 위해 가치 행복, 가치 성장, 가치 바라봄, 가치의 로드맵을 실현하는 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가치 삶을 지향하는 복지관입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스몰스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 주민과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홍보를 5월부터 8월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임 선정을 위해서 기금 배분회를 7월부터 9월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8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8개 소모임이 20회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 14명, 비장애인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모임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성과 공유회가 12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활동 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향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맛집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지역별 향기를 찾아가는 모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 당사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을 상점을 찾아다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서 모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바리스타 체험, 장벽 없는 마을 상점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를 두루 다녔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기에 부담 없이 함께 모여 활동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산들바람입니다. 산을 타는 우리들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근교 산행이나 둘레길 트레킹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축소되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수원 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맛집 투어 등 부담 없는 느슨한 관계라 계획이 변경되어도 좋았던 모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활동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무자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일상생활 속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느슨한 관계의 모임을 유지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자가 말하는 변화는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이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망설여졌던 즈음 스몰스파크 모임은 마스크 속에서 잠시나마 잃어버린 일상적 삶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계획입니다. 스몰스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모임, 새로운 만남, 소모임, 인식 개선,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제가 생각했던 스몰스파크 사업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만남이라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느슨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면 중심의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비대면 관계의 소모임인 언택트 관계 소모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러한 언택트 관계 소모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관계 소모임과 더불어서 모니터링을 비대면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언택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이호준 선생님께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스몰스파크 사업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지역활동팀에서 스몰스파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발달장애 당사자와 함께 서로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별히 지역활동팀에서는 복지관 밖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 당사자가 지역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기관과 지역활동팀은 추구하는 방향과 노력의 일환으로 스몰스파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몰스파크를 통해 발달장애 당사자가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보통의 일상을 찾고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스몰스파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여자 홍보부터 활동까지 조금씩 지연되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홍보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공동체 교육의 경우 1대1 찾아가는 교육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기다림과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아 준 덕분에 활동을 진행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10개 소모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모임 활동은 모두 47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은 21명이 참여하셨고 비장애인 분들의 경우 3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관과 함께 스몰스파크에 참여한 10개 소모임 중 3개의 소모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모임은 노들입니다. 노들은 볼링 모임인데요. 참여한 분들 모두 사당동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 스몰스파크를 통해 처음 만나셨습니다. 주변 분들의 소개와 볼링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모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가 잘 아는 태풍 백화점 앞에서 모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볼링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즐겁게 활동하셨습니다. 모두가 볼링을 무척 좋아하셨는데요. 볼링을 치는 동안 열정적으로 즐겁게 활동하셨습니다. 스몰스파크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가 시간을 맞춰 볼링을 치자고 의견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동네 이웃으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스몰스파크는 우리라는 이름의 모임입니다. 참여한 분들 모두 동작구 주민인데요. 처음 만난 건 작년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천연 비누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나들이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소소하게 차 한 잔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날은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에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전해준 우리 모임원 덕분에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조금 먼 곳까지 다양한 곳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스몰스파크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 나누셨다고 합니다. 각자의 일상이 있지만 서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몰스파크는 제주꾼입니다. 제주꾼은 미술 모임인데요. 참여한 분들 모두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분들 중 몇 분은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주군 소모임원들 모두 역시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제주군 덕분에 서울에 산책하기 좋은 곳을 두루 다니며 동네를 알아가셨습니다. 소모임원 중에 동양화를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소모임원들이 미술 활동을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장소와 재료들을 미리 알아보고 사전 답사를 다녀오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풍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화도 보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앞으로도 스몰스파크를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소모임 외에도 다양한 스몰스파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업 담당자로서 배우고 발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장애 당사자든 비장애인이든 일상에서 서로의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스몰스파크의 참여자 중 한 분께서는 특별히 장애 당사자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웃으로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이셨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스몰스파크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올해 소모임을 이끄셨던 분들에게 배운 점과 담당 기관으로서 실천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스몰스파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소리샘 복지관 김강식 선생님께서 삼성소리샘 복지관에서 진행된 스몰스파크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소리샘 복지관 지역 연계팀에서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김강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삼성 소리샘 복지관은 최고의 복지, 최상의 품질, 차별의 해소를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청각 언어 장애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바탕으로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복지관입니다. 특별히 지역 연계팀은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청각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고유한 문화와 특성이 존중되는 사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참여자 홍보 및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선정 및 교부금 지원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소모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활동 실적으로는 10개 소모임이 56회 활동하였으며 장애인 19분, 비장애인 28분이 참여하셨습니다. 탁구, 공예, 맛집 탐방, 박물관 관람, 영화, 등산, 취미 공유 등 많은 소모임이 있었지만 성과 공유에서 제가 발표할 소모임은 밖에서 놀자 소모임입니다. 밖에서 놀자 소모임은 지적장애 경계선 아동 1명, 청각장애 아동 1명과 비장애 아동 4명으로 구성된 소모임입니다. 실내 클라이밍, 도자 공방 체험, 여의도 유람선, 실외 자전거 농구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후기입니다. 제가 느끼는 변화로는 처음 신청받을 때보다 활동하면서 함께하자고 권유하여 늘어난 참여자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비장애인을 모집하고 장애인을 모집할지 걱정하시던 분들께서 활동이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소감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밖에서 놀자 소모임의 안준섭 아동이 보내주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말해주신 후기로는 정말 재밌어했고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정말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삼성 소리샘 먹지관의 서울 스몰스파크 3년차 진행 방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보다 다양한 활동 분야의 소모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형성보다 지속성 위주의 소모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자와 담당자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 소모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작 자립생활센터 서재훈 선생님께서 기관에서 이루어진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로 먼저 인사드린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스몰스파크 담당 서재훈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곳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나아가는 기관입니다. 스몰스파크는 우리 기관을 찾아주시는 많은 장애인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5월부터 참여자 홍보 및 모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장애인 21명, 비장애인 22명 등 총 43명의 참가자와 함께 10개 소모임으로 36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소모임이 활동을 마치기까지 약 6개월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활동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되었던 모임이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니캉네캉 79아이가입니다. 이 모임은 참 재밌는 게 모임원 5명 중에 4명이 다 79년생이셨어요. 그래서 모임 이름도 저렇게 사투리로 재미있게 지었죠. 이 모임은 직장 동료들이 퇴근 후 함께 모여서 철권 게임을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게임을 하며 승패보다는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순간을 마주하며 서로 농담도 하고 게임을 통해 직장 동료라는 1차원적인 관계를 벗어나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억 만들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들 통해서 조금씩 교류만 있고 면식만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스몰스파크를 통해 같이 춘천 여행도 다녀오고 비누로 만들고 보드게임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모임의 이름처럼 함께 만든 추억이 앞으로 내 학생은 오랜 우정으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임은 캠린 캠핑입니다. 이 모임도 직장 동료분들이 함께 모여 만든 모임인데요. 스몰스파크에 정말 몇 없었던 캠핑 모임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분들이 캠핑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캠핑 첩보 4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씩 준비하고 1박 2일 캠핑까지 정말 다행히도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과연 캠핑을 잘 다녀왔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팀원들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캠핑도 그리고 친목도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다 스스로 이야기하셨어요. 다음으로 활동 후기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건 어떤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공간과 대화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 스몰스파크라는 사업을 제가 담당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 소모임 참가자분들에게도 활동이 어땠는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코로나19가 모임 한 번 한 번을 참 힘들게 했다. 그렇지만 그만큼 더더욱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합니다.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되었고 이 추억을 함께 할 사람들이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기회가 이어진다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이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위협을 하고 있기에 여러 교육이나 행사는 내년에는 조금 더 작게 꾸려서 여러분과 더 가깝게 만나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재훈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옹심이 담당자 안현주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옹심이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를 하게 된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안현주입니다. 옹심이 사업 파트가 마지막이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옹심이 사업의 목차도 스몰스파크와 마찬가지로 필요성, 운영 현황, 활동 소개, 활동 후기, 향후 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권익옹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 당사자분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차별 사례에 대한 일상적, 독립적 권익옹호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일시적인 해결을 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의뢰하는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는 결국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장애와 인권 그리고 옹호 방법을 알려주어 시민 옹호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옹심이는 2018년도에 1기 시민옹호 활동가 양성을 시작하여 올해 3기 시민옹호 활동가를 양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양성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양성교육을 통해 3기 옹심이를 양성했고요. 양성된 시민옹호인분들과 장애 당사자분들이 매칭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옹심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점은 좋았는지,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며 다음 달에 활동에 반영을 합니다. 원래 매월 진행되는 건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옹심이 활동은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물론 방역 체계라던가 수칙을 지키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옹심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장애 당사자 참여자분들은 13분, 그리고 시민옹호인 옹심이분들은 25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실외, 실내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실외 활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없어졌을 때 함께 나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리고 영화 관람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가고 산책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영화 관람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좀 걱정은 했는데 최근에 영화관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그리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옹심이 선생님과 장애 당사자분이 또 즐겁게 영화를 보고 오셨습니다. 실내 활동으로는 색칠 한글 공부,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드시거나 요리 재료를 가서 사서 함께 요리를 하고
뭐 김밥을 말아 드시거나 토스트도 해 드셨고요. 그리고 화분을 좋아하는 당사자분과 함께 화분을 사서 분갈이를 하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1월에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허브 힐링 아일랜드로 가서 LED 디퓨저 만들기 그리고 마사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장애 당사자분들 중에 이러한 체험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 워크숍을 또 가고 싶다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를 진행하는 담당자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옹심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의 변화는요. 옹심이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는 활력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사자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사자분에게 안부도 여쭙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잘 계신지 연락도 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말하는 변화로는 이웃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가족 같고 친구 같아요. 이제는 연락을 안 하면 어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웃이자 가족이고 친구 같은 사이 그리고 든든한 내 편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이 옹심이 사업으로 인해서 당사자분들 그리고 옹심이 분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옹심이 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도 1대1, 1대2 매칭 활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기 신규 옹심이를 모집하려고 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기관의 지역 주민분들 또는 당사자분들 옹심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연락 문의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온택트 관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옹심이 사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스몰스파크 옹심이 성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본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참여자분들의 소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가까운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실 민폐가 될까 생각해서 어려웠습니다.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 덕분에 반가운 얼굴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이나 탐방 같은 경험은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차를 나누면서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다닐 때는 신경 쓰지 못했던 출입문턱, 경사로, 안전바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휠체어 사용자가 다니기에 불편한 점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 힘도 보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스몰 스파크 사업에 참여한 서울향기팀의 최윤경입니다. 서울향기팀은 이웃과 함께 맛집 탐방을 하면서 지역의 인권 감수성을 알아보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맛집의 맛과 함께 장애인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친절도, 그리고 시설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맛집에 따라 별점 5점을 기준으로 평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모임을 자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럴 때는 새롭게 도입된 언택트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면서 지역의 인권 감수성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서울시 복지재단과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몰스파크의 우리입니다. 저는 수원성에 있는 열기구 탄 게 기억에 남아요. 사진도 예쁘게 찍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일출을 보려고 한강에 왔는데 하필 비가 왔지만 일출도 못 보고 너무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저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데 불편 없이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승복 씨와 우리가 인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어요. 스몰스파크는 우리의 힐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작센터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의 따로 또 같이 팀원 이계희입니다. 저희 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명으로 결성된 환상의 팀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모두 구로구와 양천구 접경 지역에 살면서 만남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맏언니로서 저희를 이끌어준 정석 언니, 그리고 손소독을 꼼꼼히 해준 호경 씨, 그리고 활동 일지를 부지런히 작성한 수연 씨에게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처음 소모임을 같이 시작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약간 부담은 있었습니다. 사진도 열심히 찍어야 하고 결산 보고도 하고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저희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는 금전적인 부담 없이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첫 회기에서 배운 크리마트인데 제가 여행 가서 유명한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이 크리마트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수업 후에 호경 씨는 재료를 장만해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아주 분위기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퓰리츠산 사진전에 가서 설민석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해서 충분히 이 사진전을 즐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아쉬운 것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공식 모임 후에 저희는 정석 언니의 사비로 동네 카페에서 그동안 작성한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임에 대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합니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장애공감주간을 개최한답니다. 이런 소모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간격을 좁히는 계기가 되는 이 사업이 더욱 번창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옹심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사랑의 가족 TV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작년 이맘때 11월 달에 진행된 옹심이 워크숍에서 순철님을 임시 파트너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옹심이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 활동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워크숍에서 쟁반을 만들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고, 아래 이야기는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았던 건가요? 저는 다 좋았지만 얼마 전에 또 간 워크숍 정말 좋았어요. 프로그램 너무 알차고 순철님도 엄청 좋아하고 여럿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가 아주 가까스로 갔다 와갖고 정말 좋았어요. 옹심이 참여 후에 권순철님 변화된 것이 있을까요? 용기가 생기셨어요? 아래 자신 없어 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과거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용기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저도 지체 장애 상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갖고 장애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데 이렇게 순철님 같은 장애는 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순철님 만나고 이런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냥 여러 가지 공부됐어요. 저한테는. 옹심이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고마워요? 근데 왜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친구를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혹시 선생님은 권순철님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순철님한테 고맙고 그런 거는 나보다 더 적극적이고 뭐든지 다 긍정적이에요. 너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옹심이란 뭘까요? 희망인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복지관 식구들도 그렇지만 이 옹심이는 장애를 지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오래 만나고 싶으세요? 옹심이 선생님이랑? 저는 저도 순철님하고 오래도록 만나고 싶고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이고 그런 순철님이어서 참 좋고요. 담당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관 담당자들과 참여자분들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으니까 확실히 생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저도 올해 지원하면서 나도 같이 활동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모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막 불쑥 와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요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참고 안 갔는데 내년에는 살짝 저도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방해 안 되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벤트 코너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이벤트 코너가 예정돼 있는데 안현준 선생님이 한번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바로 댓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공유의 영상을 보시면서 느꼈던 생각, 소감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요.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댓글, 제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근데 글 잘 못 쓰면 써도 좀 그렇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것 자체로도 소중한 거니까요. 누구든지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이 함께했던 시간 어떠셨나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참 재밌고 또 솔깃한 내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도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뭔가 이 자리를 이렇게 끝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내년에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코로나19가 있더라도 저희 직접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기획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이 자리를 밝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청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